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결국 약보합권 정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사실 투자 심리가 약간 자극이 되면서 반등이 되는 모습도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약세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공포가 결국에는 시장을 둘러싸고 조금 더 강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시장이 주목했던 게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었죠. 그간 우려했던 것들을 약간 확인 사살시켜주는 그런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몇 가지 신호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확실히 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궁금한데 이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복귀 좀 해주시고 이슈도 짚어주세요. 네.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요. 파월 의장은 기존의 스탠스를 그냥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우, 나스닥, S&P 500은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가 좀 안정세로 돌아섰고 유가도 큰 폭으로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은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4.6% 상승했고요. 헬스케어 섹터가 강했는데 모더나 4.6% 상승, 노바백스 10% 상승했고 일라이 릴리가 3%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3.2%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3.4% 상승했고 로블록스 5% 상승, 스노우플레이크가 4% 상승했습니다. 파월이 발언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플레가 인플레를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 속도는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립 금리 이상으로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강도 높은 통화정책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은 경제 침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침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카고 연은총재는 7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이 안 되면은 75bp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CPI를 보면은 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임대료도 크게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같은 인플레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3.5%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3.8%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bp 인상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인상폭은 25bp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총재는 2개 분기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고용시장은 타이트해서 2개 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침체로 봐야 하는지는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용시장 타이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4%를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완화가 된다면 7월에 50bp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이내 침체 가능성 50%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 2년 이내에는 3분의 2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와 낮은 실업률은 침체의 전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뉴욕 연은총재는 미국 경제 연착륙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 경기 침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현재 약세장은 경기 순환적 약세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약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는 작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기 순환적 약세장은 2년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 하락폭은 평균 30% 정도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한 57% 정도 빠지는 거에 비하면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구조적 약세장은 그리고 3년 반 동안 지속되지만은 경기 순환적 약세장은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고통은 짧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직 시작한 지는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갈 길은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멘트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받고 연착륙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 뭐 그대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그렇죠. 뭐 지금 물가를 안 잡으면 나중에 더 큰 재앙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네. 물가 빨리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 지속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뭐 연준 의사들의 멘트들도 있었고, 뭐 IB에서도 분석을 좀 하는 것 같고 나오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나름 견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가요? 결국에는 아까 이제 연준의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는 네네. 뭐 낮은 실업률하고 결국에는 이제 높은 인플레가 이게 겹치면은 결국엔 침체의 전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은 네. 나중에는 결국에는 침체로 갈 것이다. 뭐 이런 현상들이 전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 좀 보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연착륙일지 경착륙일지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멘트를 좀 들어보면 연착륙도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어제 일제히 뭐 나온 기사들을 좀 보면은 네. 연착륙보다는 결국에는 뭐 좀 경착륙에 좀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역시 뭐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리고 물가 안 잡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경착륙으로 가는 것인데 노동시장은 뭐 지금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상하기에는 네. 실업률 크게 뭐 4% 앞으로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 다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좀 경기 침체가 어떤 속도로 가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이제 두 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 성장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그럼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전망은 좀 어두울까요? 이번에는. 일단 실적에 좀 기대를 걸어 봐야 되는데 실적이 그다지 뭐 우호적일 것이라고는 지금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지금 그러면은 하지만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충격이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네. 주가 많이 빠질 것으로 보고 있고 미리 빠진 상태에서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충격의 하락폭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실적 시즌 전에 좀 증시가 미리 선반영을 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충격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연준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7월에도 그러면 어떻게 9월, 7월에도 75bp 인상으로 쭉 가나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얘기한 거로는 모든 때 이제 파월도 그렇고 여느 총재들도 그렇고 그쵸, 지표를 좀 봐야 된다. 결국엔 CPI 보고 얘기하겠다, 뭐 결정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가 뭐 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CPI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뭐 전문가님은 이번에 뭐 지표 대략적인 예상이 뭐 고점이 좀 꺾이면서 나올 거라 보세요? 아니면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한 8% 초반 정도로 유가가 안정되는 만큼 좀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급격하게 꺾이지는 당연히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저랑 같은 계속적으로 얘기인데 결국에는 총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게 임대료 부분인데 뭐 그게 이제 꺾여 내려가려면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한번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은 계속되는 한 방향으로 좀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꺾여 내려오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골드만삭스 책에서는 사실 현재는 경기 순환적 약세장 이렇게 봤는데 순환적 약세장이면 결국에는 이게 약세로 갔다가 다시 한번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런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라 사이클적이니까 네네. 결국에 경기는 사이클을 타게 돼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가 예측하는 거랑 비슷한데 결국에는 화랑으로 갔다가 뭐 경제 너무 급격히 과열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물가가 오르면서 어느 정도 경제를 좀 시켜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하고 뭐 인플레이션 같이 이렇게 오면은 결국에는 사이클상 약세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구조적 약세장보다는 결국엔 좀 어떻게 보면 고통은 조금 덜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세장 진입 아직도 초입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럼 추가적인 하락도 일단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뭐 크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네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은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가다 보면 이제 투자자들은 좀 지치게 되겠죠. 네.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좀 감내하고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멘트도 있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전문가님이랑 이제 유가 관련해서 체크를 많이 하는데 일단 전문가님 의견대로 유가가 다시 한번 좀 하락하면서 네. 꺾였어요. 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때문인지 실제로 좀 꺾일만 해서 꺾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꺾일만 해서 꺾인 거고요. 네. 바이든은 추가적인 재료로 봐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에 유가 뭐 안정될 것이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 당분간은 뭐 신경 안 써도 좀 될 것 같다. 네. 하락폭만 이제 문제인데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이번 주, 다음 주 $100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00 선에서도 한 번 더 꺾여서 $90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확실히 좀 물가 지표가 좀 잡히게 나올까요? 잡히겠죠. 당연히 잡히겠고. 하지만 헤드라인 CPI 말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하고 그다음에 식료품, 음식료품 가격을 뺀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원 CPI가 그래서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이 크게 안 꺾여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CPI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 함께 좀 면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시장도 좀 넘어와서 참 계속 빠지네요. 네, 어제도 연저점을 갈 줄은 몰랐는데 어제도 가는 걸 보고 약간 이렇게 국내 시장만 좀 유독 아시아 시장에서 더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수급이 완전히 꼬여 있고요.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물을 결국은 누가 받쳐주는 사람도 없이 개인만 사고 있고 연기금도 받쳐준다기보다는 같이 뭐 동참해서 팔고 있고 뭐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완전히 꼬여 있고 시장이 상승하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개인이 안 사야지 오를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네. 그래야지 뭐 좀 그럴 것 같고 시장 뭐 굉장히 좀 암울하기는 한데 이미 뭐 손절하기에는 이미 다 늦었잖아요. 늦었다고 그렇죠. 보면은 네.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다 빠진 거는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뭐 지금 2,200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예상 밴드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좀 난감한데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뺀다고밖에 좀 볼 수가 없는데 네. 물론 이거는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잠시 보면은요. 네. 요즘 또 원달러 환율이 계속 네.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1,300원 테스트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엔 1,300원 초반에서 어느 정도 꺾여서 내려오느냐, 어느 정도까지 계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 같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국내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도 크게 반등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조금은 반등 어렵게 보시는 거세요? 시초가는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개인들이 또 사면 또 의도적으로 또 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 흘러가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 예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좀 관망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이 안 사야지 오르는 시장이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기다리면서 좀 지켜보는 관망적인 태도를 계속 가져가자라는 게 전문가님의 시각이시네요. 네, 네,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개별적인 종목들만 좀 움직이고 있고 뭐 전문가님 시각도 조금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멘트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에서도 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착륙, 경착륙 이 부분도 중요했었는데 연착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가가 살짝 잡히고 있다는 점은 이 추후에 나올 물가 지표들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이 좀 꼬여있는 흐름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관망적인 태도를 좀 유지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